해서 감독님 이제 소개와 인사 말씀 듣고 또 이제 이렇게 같이 보시게 된 감상도 같이 들려주시면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돌핀을 연출한 배두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돌핀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사는 되게 가족과 마을밖에 모르고 살던 한 여성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면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오늘 작게나마 의미를 찾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질문을 먼저 드리고 객석에서도 질문 같이 받아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변화를 조금 이제 두려워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좀 작은 바닷가 마을의 삶이라든지 또 가족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변화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영화인데다가 이제 볼링이라는 소재도 되게 흥미로워서 일단은 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출발하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안산 사람인데요, 원래. 안산에서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 도시가 사실 뭐 특별하게 뭐 매력적이고 뭔가 특별한 건 아니지만 항상 20대가 지나서 이제 사회에 나가고 뭐 대학을 가고 사회를 나가고 그래도 다시 그 안산으로 돌아가게 되는 여정을 계속 겪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고, 그게 항상 마음에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시기 즈음 해서 제가 볼링을 되게 열심히 쳤는데, 그거를 이제 볼링이라는 소재랑 좀 재밌게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궁금증이 시작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감독님은 계속 나갔다가 돌아갔다고 하셨는데 그곳에 계속 오래 있었던 사람이 좀 궁금해서 영화를 시작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지. 예,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항상 나가서 살고 싶어 했는데 자꾸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뭔가 사람이 정착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뭔가 떠도는 삶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계속 자꾸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약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이제 나가려고 시도를 막 했지만 그런 시도를 하지 않고 정말 붙박이처럼 사는 그런 사람의 삶은 또 어떤 것인가라는 말씀하셨던 대로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안산에서 이제 사셨다고 하셨는데 영화의 배경으로는 충남 서천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좀 평화로운 어떤 풍경도 펼쳐지면서 뭔가 서울과의 대비도 좀 드러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바다의 풍경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고 그래서 좀 이 지역을 선택하게 된 어떤 이유나 계기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아무래도 뭐 도시나 뭐 수도권 이런 것보다는 좀 고립된 느낌의 그런 작은 마을이면 좋겠다. 그게 주인공의 감정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충남 쪽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이제 서해안 바다를 좀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밀물이나 썰물 이런 것들을 좀 영화의 감정과 좀 비교해서 이렇게 엮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집도 되게 인상적이어서 좀 구하시는데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안에 되게 가족들의 흔적이 빼곡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어떻게 구하셨고 내부는 좀 어떻게 꾸미려고 하셨는지 그런 고민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로케이션 이제 제작부가 이제 열심히 찾아와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조건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이제 베란다가 그 마당과 바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나영이가 집 그 밖에 갇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집 뭐 창문이나 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혀서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찾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찾은 집이었는데 미술의 경우에는 일단 나영이가 굉장히 집을 아끼고
또 굉장히 꾸미고 그걸 계속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려고 좀 오래된 집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 뭔가 막 덧칠을 해놓고 뭐 계속 흔적이 있대 뭔가 계속 리뉴되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잘 드러났던 것 같아서 네, 보면서도 약간 나영이의 성격도 생각해보게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제 연기 배우분들이 되게 분명하고도 좀 차분한 연기를 보여주셔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권유리 배우님, 기래연 배우님, 현우석 배우님 등 이제 많은 배우분들과 함께 하게 되셨는데 좀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캐스팅해서 함께 하게 되셨는지 좀 과정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만나게 된 계기는 뭐 아무래도 캐스팅 디렉터분과 이제 의논을 통해서 이제 미팅을 하게 됐고요. 그 유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되게 그 유리 씨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미팅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그러니까 뭐랄까 계절로 치면 약간 가을 같은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나 뭐 이런 톤 자체가 굉장히 약간 다운된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면서 아 이런 분이라면 나영이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끌고 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첫 미팅에서 들었던 것 같고요. 기래연 선배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믿음직스러우신 정말 믿고 제가 맡길 수 있는 그런 선배님이셨던 것 같고 항상 현장에서도 그 선배님이 이런 연기를 보여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늘 새로운 모습을 항상 보여주셔서 정말 놀랐던 그런 기억이 되게 생생하고요. 그리고 현우석 배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시작하는 친구인데 사실 재능이 되게 많은데도 굉장히 노력파인 친구예요. 그래서 같이 프리를 하면서 그 성훈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뭔가를 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그대로 반영이 돼서 변하는 모습을 정말 바로바로 볼 수 있었던 게 연출로서는 되게 행운이었지 않나라는 생각. 혹시 배우분들은 이제 이 작품의 뭐 시나리오를 처음 접하시고 나서 어떤 말씀들을 들려주셨는지 혹은 좀 감독님께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셨는지 뭐 그런 것들 좀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이 일단 되게 그 영화 만들어진 느낌 그대로 시나리오에서도 좀 되게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은 큰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물들의 감정을 좀 표현을 하려는 점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궁금해하셨던 것들? 뭐 아무래도 그 뭐 나영이나 엄마나 성훈이 이제 각 캐릭터를 맡으신 배우분들은 이제 그 캐릭터에 대한 어떤 감정선을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서로 연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이제 현우석 배우님께 어떤 영화도 추천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어떤 건지 기억하시나요? 네네. 제가 추천했던 게 보이우드랑 아무도 모른다를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뭐 저희 영화랑 뭐 닮은 지점이 있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연기에 있어서 좀 더 내려놓고 조금 더 힘을 빼고 그런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모습을 좀 추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영화들을 추천을 했어요. 그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연기의 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나영 같은 경우에 그 감정을 아주 크게 드러내지는 않는 인물인데 또 집에 대한 애착도 있고 변화를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연기를 좀 주문하셨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사실 그 디렉팅을 함에 있어서 유리 씨랑 그 프리 단계에서 사실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씬바이씬 하듯이 정말 쭉 다 읽으면서 이때는 이런 감정이고 이 대사는 이런 느낌이고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쫙 얘기를 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현장에 갔는데 이제 현장에서는 물론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때는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뭐 일단 죄송해요. 질문 네. 뭐 어떤 연기를 좀 주문하셨는지, 네. 어떤 상의를 하면서 만들어 나가셨는지. 네. 그래서 아무래도 프리 때 이야기를 했던 거를 바탕으로 이제 많이 그 현장에서도 대입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유리 씨가 정말 믿음직스럽고 너무 고마웠던 부분은 제가 이렇게 뭔가 디렉션을 하고 이거는 이런 감정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유리 씨가 딱 그 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라는 표정을 딱 바로 지어주시는데, 그럴 때 되게 유리 씨가 정말 이 캐릭터를 그래도 정말 분석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고 느끼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고 있으면 사실 뭐 차분하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나영이가 되게 열심히 좀 움직이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막 밥도 하고 집도 고치고 볼링도 치고, 이제 뒤에 비가 올 때는 정말 이제 집에 못 들어가고 이럴 때도 너무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좀 촬영하시면서 좀 어렵거나 좀 까다로웠던 장면 같은 것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크게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여러 배우들이 나올 때, 단체 씬이 나올 때 그런 장면들을 어떻게 이제 한 캐릭터가 다 살아날 수 있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것들은 이제 배우분들이 너무 노련하시고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이셔서 사실 제가 막 하나하나 다 이렇게 디렉션 드리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너무 잘해주시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든든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이제 비 오는 날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었는데, 그건 약간 그 장면은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기술적인 좀 테크닉이 필요한 그런 장면이기도 했고, 또 비도 와야 되고, 그리고 그때 사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이제 또 나영이도 감정도 굉장히 제일 중요한 장면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해서 그 장면 찍을 때 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도 고생하신 만큼 너무 정말 잘 담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요. 네, 객석에서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관객분 계실까요? 네, 좀 뒤쪽에 계신 관객분요. 네, 손을 들어주시면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의 삶과 되게 맞닿아 있어가지고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저도 20살 이른 나이에 독립을 해가지고 좀 주도적으로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서 10년 이상 이제 밖에 나가서 의지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저도 올해에 어떻게 기회가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이제 만들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집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좀 정착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감독님도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셨고 해서 저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감정이 들었는지 굉장히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고 있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답을 찾으셨는지,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약간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약간 소속감이라는 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속감이라는 게 뭐
크게 뭐 대단한 건 아닐 수 있어도 제가 그 소속감이라는 감정을 느꼈던 게 그 공간에 대한 그런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런 다시 되돌아오고 뭐 고향으로 가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약간 볼링을 되게 열심히 쳤는데 볼링을 치면서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치게 됐는데 그게 저는 이제 혼자서 이제 보통 글을 쓰고 이제 있는 사람인데 그런 오랜만에 사람들이랑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니까 그게 되게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나영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것도 그 사실 나영이가 그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정말 더 중요한 건 그 공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단 한 사람일지라도 나한테 소속감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그 공간을 나에게 고향처럼 느끼게 해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말씀하신 시기에 볼링을 처음 치기 시작하신 건가요? 예, 맞아요. 지금 잘 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사실 2년 정도 쳤는데 운동신경이 워낙 없어가지고 2년 친 사람 치고는 굉장히 못 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말씀하신 어떤 부분들에 더해서 조금 어쨌든 그래도 감독님이 그런 볼링이라는 스포츠 이런 어떤 몸의 활동에서 좀 매력을 느끼는 또 다른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볼링을 어떤 스포츠로 뭐 재미있는 스포츠기도 하지만 이렇게 영화에 대입을 할 정도로 매력적으로 느꼈던 이유는 여러 명이 쳐도 결국에는 혼자 하는 스포츠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일단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볼링을 치면서 느꼈던 어떤 작은 하나하나의 감정들이 있었는데 뭐 그 영화 대사에도 나오지만 핀이 계속 내려오는 어떤 그런 점들이라든지 뭐 여러 명이서 뭐 환호를 하고 그래도 결국엔 나 혼자서 즐겁고 나 혼자서 괴롭고 나 혼자서 이겨내야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게 되게 저한테는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냥 사장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시는 것처럼 그게 말씀하신 소속감이랑도 좀 사실 연결이 된다는 느낌이 드는 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소속감? 그런 걸 되게 좀 많이 바라기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사람들이 막 너무 끈끈하게 같이 뭉쳐있는 것보다는 같이 하기도 하고 또 혼자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볼링으로 많이 잘 드러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실까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줍으셔서 네 여기 앞에 계신 관객분이요. 네, 감독님 우선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그 영화 내에서 그 4인 정상가족, 그 4인 전사가족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구 형태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 나영이네 집만 해도 그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이루어진 4인 정상가족이 아니라 아버지 없이 엄마와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두 형제들이 나오고 그리고 볼링장 사장님도 애인이 있었지만 현재는 혼자 살고 있는 이런 가정 형태로 나오는데 이렇게 영화 내에서 다양한 가구 형태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 혹시 만약에 감독님이 차기작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런 쪽으로도 작품을 진행할 생각이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도 가족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가족을 이루는 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좀 혈연이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뛰어넘는 다양한 대한 가족들이 요즘 정말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제 차기작이 뭐가 될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뭐 녹여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오는데 그게 막 되게 유난스럽지 않아서 좋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좀 가족의 어떤 면, 어떤 점들을 좀 생각해보고 다뤄보고 싶으셨는지 이번 영화에서 그렇게 고민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냥 저는 좀 담담하게 그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남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두 남매가 아버지도 다르고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고 뭐 이러면은 되게 드라마틱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실제로 사는 모습이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어떻게 형성된 가족이든 간에 결국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똑같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안에서 또 이제 엄마의 어떤 감정이나 모습 이런 것들도 좀 인상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엄마 정옥의 어떤 마음들 같은 것들을 감독님 어떻게 좀 생각하면서 접근하려고 하셨는지 혹시 그런 것들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프리할 때 이제 선배님 김현 선배님이랑 뭐 다른 뭐 스태프들도 그렇고 이렇게 시나리오 회의 같은 걸 하고 뭐 이러면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그 새들이 어미새가 이제 자기 새를 이제 독립시킬 때 그냥 이렇게 떠밀어서 날게 하잖아요. 약간 정옥이 그런 엄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좀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심하고 좀 무던해 보이고 하는 사람인데 그 자기가 겪었던 과거의 어떤 그런 상황들과 또 나영을 그렇게 걷어 키우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작은 마을에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미숙이 지금은 그 볼링장 사장님이 지금은 이제 그 마을에서 좀 소외된 사람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전 정옥이 한때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공감도 하지만 반대로 또 더 배척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정옥도 되게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자기 자식을 좀 이제 품에서 떠나보내는 그 어미새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 밖에 더 큰 세상이 있어 약간 이렇게 말해주는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관객분들 계실까요? 네, 중간에 계신 관객분이요. 네,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혹시 해소라는 측면에서 마지막쯤에서 이제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되었다고 보이는데 다른 인물들도 전부 다 각각의 고민을 안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해소가 된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아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영화가 좀 편집하는 과정에서 후반부가 많이 좀 변했어요. 그러니까 변했다기보다는 방향을 조금 바꿨는데 제 나름, 그러니까 저만의 욕심으로는 그 모든 인물들의 결말을 다 만들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영화가 조금 집중력을 만들기가 좀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그냥 나영의 이야기로 다 몰아주자라는 쪽으로 이제 편집적인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조금 아쉽게 느끼는 게 이제 사실 가족, 뭐 엄마나 성훈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결말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건 개인적으로 회수의 이야기가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회수가 사실은 이제 정착을 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주고 싶었는데 실제로 촬영을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영화가 집중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좀 어쨌든 해수가 그 말씀하신 이수 볼링장 사장님이랑 또 어떤 좋은 관계, 좀 이야기를 속을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보여져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약간 짐작해보게 되기도 하고 약간 또 뭔가 안심하게 되기도 하는 좀 그런 과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객석에서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실까? 네, 맨 뒤에 계신 관객분. 네, 먼저 영화 재미있게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점이 나영이 그 고향을 떠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속감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 볼링장 주인의 소속감을 그 속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볼링장도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편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볼링장 주인이 이곳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그 볼링장 사장인 미숙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정은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시작을 했다가 남자친구가 뭐 둘이 헤어지면서 이제 미숙이 그 볼링장을 운영권을 갖게 되는 뭐 그런 설정인데, 저는 미숙이 어떻게 보면은 좀 고집을 부린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낸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곳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또 볼링장을 어떻게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여기에 왔고 여기서 볼링장을 시작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뭐 그런 판단이나 눈 때문에 그곳을 떠난다라는 게, 저는 그 미숙이라는 사람의 그 성정을 생각했을 때 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지 않았을까. 자기 자신에게 약간 좀 실망스러운 행동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그 어떤 그 미숙이라는 인물의 성격적인 면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약간 내가 지은 집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말씀하신 또 고집과 용기라는 측면에서 이제 영화에 등장하는 여성의 비슷한 면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이 돌핀인데요. 약간 그러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라고 해야 될까? 근데 이제 하지만 되게 기분 좋은 뭔가 행운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저는 이제 느껴지게 됐는데, 그런 뭐 어쨌든 제목을 선택하게 되신 이유도 있으신지. 그러니까 돌핀이 사실 되게 예측 불가능하게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어떤 볼링의 현상인데, 영화 안에서 그게 행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점수 처리도 안 되는 뭐 그런 뭐 그냥 그런 뭐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삶의 변화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뭐 그 돌핀처럼 뭐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정말 겪어봐야만 아는 어떤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영이가 그렇게 돌핀처럼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제 겪게 되면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 그러니까 나영이가 뭐 떠난다 안 떠난다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변화를 체험하고 그거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에 어쨌든 돌핀을 못 보잖아요, 나영이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러니까 뭐 엔딩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그런 과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엔딩에서 돌핀을 나영이가 직접 보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돌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핀이라는 게 뭐 어떤 깜짝 놀랄 만한 뭐 이벤트 뭐 막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나영이가 보게 되는 거는 핀이 내려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돌핀이 일어난 후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난 후에도 결국에는 핀이 내려오는 것처럼 삶은 그냥 계속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거를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얼굴이 되게 강하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좀 끝으로 관객분들 질문 있으시면 네 하나 받고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만큼이나 공간도 되게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공간을 두 분류로 나누면은 서천이랑 집인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서천은 약간 불모지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 펜션 사장님이나 희망이 없다고 그 지역을 지칭을 하고 모두들 그 지역을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집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엄마랑 서영이, 나영이 이제 대립을 할 때 엄마는 그냥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으면 그게 집인 거다. 나영은 근데 반대로 그건 집이 아니다. 우리가 그 집에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했고 심지어 그 벽에 어릴 때부터 나고 자랐던 그 키를 표시해 놓은 연대가 자란 느낌이 있었는데 나영에게 있어서는 그 집이란 존재 자체가 그냥 숙식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감독님도 같이 이 영화를 구상을 하실 때 이곳저곳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나영이 느끼는 감정을 이 영화 감독님이 느끼시는 감정을 기인해서 이 영화를 구상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와서야 이제 감독님은 이 영화를 떠나서 어떤 공간에 있을 때 핀이 내려오는 그 안정감을 느끼시는지 개인적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어떤 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 그 약간 영화의 결말이랑도 지금 제 느낌이 약간 비슷한데, 그러니까 나영이도 이제 뭐 떠날지 안 떠날지 이제 우리는 모르는 채로 끝나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지금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취하면서 이제 혼자 사는 그게 뭐 편하기는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안산에 내려가면 또 그 가족들의 약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공간 혹은 제 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서 아직 만족을 어떤 정착감을 아직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공간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저는 나영이가 물론 그 가족들을 사랑하고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게 어떤 나영이의 약간 아직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지켜야 해, 이 사람들은 내 거야, 뭐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야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그걸 자기 스스로 만든 어떤 울타리 안에서 사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로 제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질문하신 거에 답을 드리자면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도 괜찮다 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감독님 인사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돌핀을 지금 극장에서 보는 게 두 번째예요. 졸업영화제 때 한번 보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보는데 사실 중간에 나갔어요. 이게 되게 제 영화를 보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관객분들은 물론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이제 보시니까 조금 더 편하게 보시는 게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의 경험이 저한테는 또 새로운 또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시고 영화를 함께 느끼고 체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